안녕하세요. 라이브톡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여선생님께서 당뇨와 그리고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당뇨와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인슐린 저항에 선생님께서 중성 광물질 그리고 비타민 B6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중성 광물질과 비타민 B6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제 마음에도 그것이 질문이 있어서 예. 요 다음 시간에는 중성 광물질과 예. 꼭 당을 신진대사 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예. 그 답은 그때 다음 자세히, 시간에 네, 듣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십시오. 예, 그리고 선생님 2번째 질문은 당뇨가 생기는 것이 나이와도 연관이 있나요? 아유, 그러면요. 그렇군요. 예. 60세가 넘으면은 예. 그 나이가 드는 그것 때문에 당뇨가 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60세 이후의 분들은 더 자주 체크를 하고 또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것보다도 예. 사실상 어린아이들의 음식이 있고 예. 한창 젊은이들 20대에서 40까지의 그리고 50대까지 그 한창 젊으신 분들 그것도 직업에 따라서 음식이 각각 다르죠. 예. 사실은 예. 노인의 음식을 잡수셔야 되는데 몸이 처리를 못하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예. 항상 먹던 그 습관대로 예. 잡수시기 때문에 노인이 병이 많고 소식을 하시는 분은 오래 사시면서도 무병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처리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선생님, 그리고 또 과일 중에 과일들은 거의 다 당이 많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당뇨에 먹지 말아야 하는 과일이 있나요? 그러면요. 예. 오늘 바로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뇨의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그때 나오는데 물론 안 되는 과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 잘 집중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말씀 빨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맨날 당뇨 전기에 대해서 또 당뇨에 있어서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 이런 지엽적인 것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뒤로 밀어놓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이 나오기는 식이요법과 운동, 그거를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식이요법이라 허구한 날 눈만 뜨면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음식을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아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동안은 당뇨 환자는 단백질을 주식으로 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단백질을 상당히 많이 전부는 아주 조금 먹거나 말거나 이렇게 했더니 합병증이 대단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네.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고기를 채식을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하지만 나는 정말 채식은 못하겠어. 고기를 일생을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못 끊겠어.
이러는 분이 있다면은 이 미국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미국 심장 학회에서는 추천하기를, 그래, 그렇다면 일주일에 2번 그 정도 허용하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번 이상을 먹는 건 안 되지. 그리고 매일 먹는 것도 물론 안 되지. 이런 정도로 말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날 모든 학자들도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 돼지 성분이 들어간 그런 그 돼지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모든 세포를 엉기게 만들기 때문에 혈액만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림프액도 순환을 해야 되고 또 신경세포들도 순환을 합니다. 전깃줄에 녹이 쓸면은 전기가 통하던가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세포와 세포도 서로 교제를 하며 세포막은 여러 대문을 가지고 그걸 리셉터라고 하죠.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이런 교환을, 어떤 거는 전기적으로 음성과 양성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어떤 것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막히면은 절대로 안 되죠. 우선 미국 심장학회에서 특히 말하기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기가 있는 고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돼지고기, 그 다음에 햄 처리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베이컨 아침 식사들에 하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소세지, 그 다음에 해물은 모든 종류의 해물이 콜레스테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핫도그, 그 다음에 햄버거는 소고기로 만들었지만 그거는 가장 나쁜 기름이 많은 것으로, 여러분이 한번 햄버거를요 사셔다가 잡수지 마시고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갈아 놓은 고기를요 이렇게 지지다가 그 프라이팬에 그냥 놔두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아침에 나와 보세요. 아니면 그 프라이팬을 플라스틱으로 덮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침에 보세요. 촛농 같은 것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나쁜 것은 피하시기에 아주 쉽도록 마음이 딱 닫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것도 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 모든 깡통에다 처리해서 집어넣은 돼지고기들이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섞인 것들, 특히 캐나디안 스팸 같은 거요. 보기에는 아주, 그리고 깡통만 따면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즐기시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채식을 하기를 선택하고 원했는데 혀가 훈련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은 고기 대용품, 또 치즈에 인백이신 분들은 치즈 대용품,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죠. 이따가 시간이 허용하면 다시 와서 이 대용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며 만들 수 있나를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그것은 숙제로 맡기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빵, 우리는 밥. 그런데 한국 사람도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하심에 따라서 빵과 밥을 곁들여서 항상 잡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로 밥만 먹고 밥의 종류를 보리밥, 잡곡밥, 조밥 이렇게 잡곡밥으로 바꿔서 먹었지만, 요즘은 상당히 먹는 음식에도 멋이 들어가서 아침에는 밥을 먹지만 이 아침에 밥 먹는데 어떻게 점심에 또 밥을 먹니? 그러면서 빵을 잡수실 수도 있고, 저녁에는 그 국수 좀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주는 곡식입니다. 이 곡식을 다 전곡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깎아버리지 않은, 껍데기는 섬유질이 있고 눈에는
필요한 양분, 그게 뭐 할 때 필요한 양분이냐 하면요, 이 전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들어간 다음에 간에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에 세포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틀에 들어가 가지고 산소가 공급될 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때에 당만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발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소가 필요하죠. 비타민 B군이 필요하죠. 특히 비타민 B1이 가장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그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바이타민 E도 들어가고 바이타민 C도 필요하고 케로틴도 필요하고요. 왜? 신진대사가 끝나면 거기에 부산물로 세포막이나 여러 가지 세포 핵까지 손상시키는 유해 산소가 생긴다는 거, 그 자유 레디칼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항산화제로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음과 동시에 부산물로 남는 것들을 전부 처리하고 회복시켜주는 항산화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정제한 전분이나 정제한 농축된 단백질이나 또 농축된 기름이나 이런 모든 것에는 자기가 가서 우리 몸에 필요를 다 응하고 났을 때에 또 필요를 응할 때 필요한 거를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신진대사의 균형이 깨어지고 영양의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당뇨요, 저혈당 증후군입니다. 저혈당 증후군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아마 시간을 새겨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그런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빵을 잡수시든지 밥을 잡수시든지 잡곡밥을 잡수시든지 시리얼을 해 잡수시든지 떡을 해 잡수시든지 그 형태는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으나 단당은 절대로 집어넣지 마시고 전곡으로 지혜롭게 요리를 해서 잡수셔야 합니다. 저희 집에는 밥솥이 한 7, 8개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시죠? 저희 집 양반이 하루는 여보, 당신은 밥솥이 지금 이미 5개가 내가 더 되는 줄 아는데 또 밥솥을 사오다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요? 왜? 제가 여러 같지 아니한 체질과 소화기를 가지시고 어린아이 또 젊은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소화기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알러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다 당뇨 환자를 포함해서 보리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보리를 압력솥에 넣어서 하면은 비타민 B가 다 파괴가 됩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 보리밥에 그것이 섬유질을 얻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미, 쌀과 보리를 합해서 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그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온갖 밥 만드는 거를 저는 빵 만드는 걸 연구한 것이 아니라 밥 만드는 거를 연구했습니다. 아마 어느 날은 밥솥을 다 가지고 와서 밥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에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참 흥미진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리밥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미쌀을 24시간을 담굽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후에 쭉 건져서 국수 건지는 데 건져서 검정이나 아주 색이 있는 목자 수건을 물에다 적셔서 콩나물 키우듯 덮어 놓습니다. 몇 시간을? 5시간을요. 그 다음에 봉다리 해서 일주일에 다 소모할 수 있는 양을 냉동에다가 얼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 꺼내고 납작버리를 섞고 콩은 파일럿 레시피에 의해서 콩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콩을 풋콩이면 그냥 넣지만 마른 콩은 뜨거운 물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우르르 끓을 때 마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팥 고물을 만드실 때 팥은 절대로 불리지 않으시죠. 그냥 찬물에다 넣어서 그게 우르르 끓으면 물을 쏟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찬물을 넣고 또 우르르 끓으면 또 쏟아버리고 그거를 두세 번 한 다음에 물을 적당히 넣고 낮은 불에서 천천히 고우면서 적당히 됐을 때에 물이 너무 많으면 다 쪄버리시고 팥고물을 만들어서 팥고물 시루떡을 아주 맛깔없게 만드시는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파일럿 레시피입니다. 이래서 포리세카라이드라고 해서 마른 콩에 있어서 소화불량증을 일으키고 가스를 일으키는 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콩 한 줌을 넣어서 밥을 하면은, 그러나 반드시 콩은 밑에 깔고 현미쌀과 보리쌀을 넣어서 발화시킨 현미쌀을 넣고 보통 밥하는 솥에다 밥을 지금 합니다. 그러면은 20분, 30분이면 밥이 딱 돼서 뜸이 들고, 밥은 반드시 뜸이 들어야 되는데 뜸이 더 들지도 말고 덜 들지도 말고 적당히 들어서 뚜껑을 열 때 바시시 소리가 날 때 섞어서 밥을 떠가지고 다시 워머에다가 주발에다 담아서 뚜껑 꼭 덮어서 집어넣으시면 기가 막힌 밥이 되고, 당뇨 환자를 위해서는 비타민 B가 많이 있지요. 또 섬유질이 많이 있지요. 제가 오늘 오후에는 중성 광물질과 섬유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당뇨 치료의 일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이 좋은 밥을 해서 잡수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야채요. 야채는요, 잎사귀 채소 야채가 있고요. 뿌리, 줄기, 열매, 또 게다가 전분 야채, 또 냉한 야채, 따뜻한 야채, 온갖 종류로 다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우리가 타고난 체질이 각각 다릅니다. 자관 야채는 여러분 체질이 허용하고 입맛이 허락하는 한 많이 잡수시면 그만큼 유익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야채를 가지고 주식도 만들 수가 있고요. 고기 대신 고기나 우리가 주식하면은 고기나 계란이나 치즈나 뭐 온갖 종류의 고기, 이 동물의 단백질을 넣어야지만 주식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전곡에는 단백질이 상당한 양이 있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조화 있게 있기 때문에 더도 덜도 있지 않고 조화스럽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주식을 만드는데요. 감자, 옥수수,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요 스프리트 피라고 왜 파란 동그란 콩인데 말렸기 때문에 반 잘라 놓은 거 있죠. 그거. 그 다음에는 마른 콩들, 온갖 콩 종류. 이거를 가지고 주식을 만들면은 우유나 고기나 계란이나 치즈 없이도 아주 맛이 있는, 이렇게 맛이 있어? 이거 뭘로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아마 부인께서 수고하시면 모두들 깜짝 놀라서 식사를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 중에서 현미, 좁쌀, 그 다음에 통밀, 라이, 보리, 역시 옥수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드, 고기처럼 약산접처럼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온갖 요리가 그 요리책이 요즘 아주 완전히 채식 요리책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단백질, 고지방 식이요법 말고 전분 식이요법을 추천을 하시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맞습니다. 이것이 전곡인 한 80%가 이 전곡으로 음식을 하시고 10%는 지방, 10%는 단백질, 10%는 콩 종류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병도 치료를 하는데 조금도 손상이 없는 균형이 잡힌 우리 몸에 어느 장기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건강을 회복시키는 식이요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유, 그리고 그것들의 제품,
이것을 먹어야 하나 안 먹어야 하나. 당뇨 환자이시거나 저혈당을 호소하시는 분에게는 절대로 잡수시면 안 되십니다. 우유와 그 제품을. 왜? 물론 동양 사람은 물론 6 out of 10, 10분이면은 6분은 실제로 우유에 알러지가 있어서 증세를 가지고 우유를 못 잡수시는 분이 있고, 미국 사람들도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아주 많고, 지금까지 타입 1 다이어베티스, 그러니까 타입 1 당뇨, 그러니까 유아 당뇨가 무엇의 원인인가 했는데 점점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어릴 적에 우유 단백질을 먹은 것에 대한 알러지로서 자가 면역 증세로 말미암아 그만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있는 랑게한스 아일랜드에서 그 섬에서 A는 구루카곤을 분비하고 B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이 B 세포가 완전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배적인 이론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 당뇨에서도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피하시면은 그만큼 근본 치료가 되고, 근본 치료가 된다는 것은 유전인자의 손상이 된 것까지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예민하고 까다롭고 알러지가 많고 어떤 음식은 맞지 않는 것이 있는 분은 계란도 깔끔하게 조금이라도 숨어서 들어간 음식까지도 피하시는 것이 아주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유 대용품은 뭔가? 넛으로 우유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주콩으로 우유를 만들 수 있고, 절대로 달게 하는 스위트너는 어떤 거라 할지라도 사용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럴진된 더더군다나 당뇨를 운운하시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되며 혀를 훈련시키는 것이 마땅하시겠죠. 그 다음에 견과, 그 다음에 씨앗들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나. 예를 들면 해바라기 씨앗 큰 수저로 하나는 계란 하나와 맞먹는 영양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란을 안 먹는다고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영양실조되니까는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계란을 꼭 먹여야만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아주 자유롭게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견과를 가지고 버터를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땅콩으로 만든 버터, 그 다음에 아몬드 버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참깨로 만든 버터. 대단히 맛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밀빵을 아주 사박하게 잡수시기 전에 사박하게 구워서 습기를 많이 뺀 다음에 거기다가 바르셔서 잡수시면 기가 막힙니다. 영양가로 보나 모든 거로 봐서 아주 균형 잡힌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알리브가요, 블랙이 있고 그린이 있습니다. 그린은 참 텐더하고 맛있어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필요한 지방과 단백질도 보충해 주지만 요거를 적당히 잡수시면은 소화기에 생긴 궤양 치료를 해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아보카도는 아직까지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잡수시면 대단히 좋고요. 코코넛 프레쉬한 거, 그 다음에 달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레이트라고 잘게 짤막하게 채친 것들이죠. 이런 거를 채식하시는 분이 잡수시면은 절대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식을 아직도 하고 있거나 육식을 끊은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은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가시겠죠. 그러나 하신 지가 한두 달 지나가셨으면은 육식을 끊으신 지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나 티, 이 카페인 있는 것은 모든 카페인 있는 것은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페인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이 커피나 티를 잡수실 적에 그거를 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몰라세스, 몰트, 무슨 예를 들면 현미 조청, 그 다음에 보리조청,
메이플 시럽, 그다음에 뭐 비트 슈가, 데이츠 슈가 이것이 다 단당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해로울진된 당뇨를 운운하신 분은 이거는 싹 다 끊으셔야 합니다. 근데 혀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 그럴 적에는 스테비아 파우더라는 약초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답니다. 그거를 일시적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피셜 스위트너를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집에는 김치 담글 적에도 아티피셜 스위트너를 사용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대만 해도 절대로 김치 담글 적에 단 거 쓰지 않으시고 그 자체가 적당히 발효함으로써 그 배추 자체에 있는 단맛과 무에 있는 단맛이 어울려 가지고 적당한 단맛에 우리가 만족하고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혀를 훈련시키고 이 아티피셜 스위트너는 오래 롱텀 세이프티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꼭 하나를 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은 과실입니다. 과실이 단과실이 있고 전분과실이 있고 신과실이 있고 중성과실이 있고 효소과실이 있고 물론 신선한 과실은 다 효소가 있습니다만은 효소가 특별히 많은 이 열대지방의 과실들이 있죠. 효소가 많은 중성 과실에 속하는 것들은 참 좋습니다만은 예민하신 분은 과일에 대해서 알러지, 과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못 먹는 분은 채식을 시작하면서 1개월 내지는 3개월 동안 과실을 일절 잡수지 말고 야채만 잡수시면은 한 2, 3개월 후에 과일을 하나씩 둘씩 잡수기 시작하시면 몸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이 데어리 프로덕트를 계속 잡수시고 육식을 많이 하신 분은요 과일이 이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위가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 3개월 후에는 잘 받아들입니다. 포도는 잡수시고 나면은 그 다음 끼니가 되기 전에 이렇게 떨리는 저혈당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너무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먹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저는 포도를 먹으면 머리가 금방 아프기 때문에 포도를 먹으려면 물을 한 컵 먼저 먹고 포도를 적당히 몇 덩어리 먹고 또 물을 먹고 위 속에서 희석을 시켜야지만 되지 그걸 그냥 먹으면 저는 저혈당증이 오는 그런 체질을 가졌습니다. 좀 더 과일에 대해서는 제 시간이 다 됐음으로 인해서 저혈당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과일에 대한 것과 단 것이 어떻게 저혈당과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카페인이 있는 거라든가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에 이런 것이 포함된 거라 할지라도 아니 되며 또 조미료는 무엇과 무엇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조미료는 우리한테서 빼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요. 당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24시간에 12시 전에 당을 처리를 잘하고 12시 이후에는 당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12시 전에 잡수시고 그러니까 조반에 잡수시고 12시 이후에 둘째 번 식사를 하실 때는 보통으로 잡수고 저녁에는 성인 당뇨의 진단을 받으신 분은 저녁을 안 잡수시고 두 끼를 잡수시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여 머지않아 좋은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막 더 듣고 싶고 그럴 시간이 선생님 딱 맞히셔서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